40분부터 4시 46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4시 45분입니다. 4시 45분까지 1시간 정도 오늘 토론회에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는 사회자가 이전에 발표했고 해양 분야의 김가야 교수님으로서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이고 그래서 기강님 사부님으로 심리학 기반의 전문가이시고 한국해양대학교 성악과 교수입니다. 기술사회 한국기술연구장이시고 부산기술의 홍보부회장이시고 환경분야의 기술사이신 위재영 대표입니다.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 공항기획과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강인성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건설팀장으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홍보부 과장 팀장이시고요. 저희 실장을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도로미 공항기술사에서 바쁘신 와중에 또 한국기술사에서 행사를 한대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 토론자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주시고 5분 세트는 사회자께서는 앉은 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토론자 지위에 몇 분의 주제도 그래서 발표 주제자의 의견을 정정한 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진행에 마지막으로 혹시나 전체님께서 지휘하고 계신 분들은 발표자들에게 직접 지휘해 주시고 토론을 끝나고 발표자들에게 지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서 김가야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이현식 김가야 교수님. 맞네요. 우리 한국기술사의 회장님이 저를 중기위원장으로 시켜가지고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친환경자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기술사의 회장을 맡고 또 부산이 오고 많은 참여자들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에서 있지만 부산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변화로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우리 가덕도 신공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고 그야말로 이 프로를 지금 다 지금 면밀히 여기서 상관이 전문가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한 상황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몇 년 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31년 전. 그 당시에 와이스 정부 때 청와대 소식기획단에 그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급사를 아직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그와 비교도 그 당시에 소문됐습니다. 그동안에 가덕도 신공항이 31년째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그 31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프로세스가 익히 아시겠지만도 일전에는 미남하고의 후보지원부터 이야기되었어요. 그 뒤에는 사실은 8% 방향, 오른 9% 방향이 있지만도 8% 방향
사실은 동서 쪽에 하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방향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8주 방향 때문에 3, 4년 이상 떴다는 것은 한국항공대하고 좀 등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소홀하게 기본 계획이 있나마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기술사회가 하고 있지만 84개 기술사 중에 제가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하고 관련된 기술사가 27개구나 관련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핵심으로 해가지고 3개 내지 4개 기술사 분야에 속한 데 있습니다. 대한항만, 연합지방, 그 다음에 대한항력 이 집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덕도 신공항이 여기 있는 그 전문가분들 기술사에서는 더욱더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편한 시간을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키워드 센텐스만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앞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든 가진 분들은 다 참석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한 5분 동안 4분 정도 약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발전 내용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본계획 국부를 수행한 것을 이제 성기가 내용을 발표해서 한다면 설계부터 시공에 따른 입장에서 무엇을 반영했느냐 라는 것을 본다면 가장 키워드가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키워드가 공기업입니다. 공사비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가장 키워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엑스포가 용산구 엑스포의 가정하에서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게 중앙정부 프로젝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전부 다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 공기도 6년 일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있는데 발전 내용에 쓰신 대로 그런 것이 앞으로 설계부터 시공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가족 신공항이라는 설계 지금 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꺼내고 제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장비비 제로 투구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홍보 문제라든지 기본 계획이 제시되는 홍보 문제라든지 이것이 이 단시간에 다 정해진 입장에서 맞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해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간에 유효무문하고 이게 제시되는 걸로 나면 공항 학교가 2단계 한 번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적정 공기를 8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29년 엑스포를 계획 때문에 6년 약 240개월 그래서 적정 공사 기간을 내려가지고 12개월 단축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발표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아주 다양의 딕셀 그 장비 동시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최대 하루에 3,000톤에 대한 공급 가량량 최대가 되는 11,600톤을 갖다가 나는 시멘트를 한 물량 넘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시공 실적이 없는 중요한 해상 그 PBD 펌프 등을 함으로써 이런 아주 소비상적인 그런 공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이거를 준비를 한다면 그거 많은 과목을 준비하는데 최소 40분위기가 아닌 이런 정비란 여건상 최소 1년이 필요하다. 그 계신 분들 동의하시죠? 그런 등등을 이제는 정상적인 엑스포를 끝났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국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해상도 PBC 공부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전혀 우리나라에 실질도 없고 또 새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공사기간에 된다는 말씀 강조도 드리고 싶고 또 딕셀 관계도 나는 지금 아까 물량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GCM에 관련된 장비표가 네? 이렇게 가족 식물 다 넣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입지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분리수는 가능합니다. 그 이제는 에스코가 따른 유치가 실패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정상적 입장에서 기재 공급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됐다는 말 그때는 정당도 검토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과 따라서 또 케이스 공급 말씀 계시는데 이것도 나는 앞에 우리 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환식이 다른 공급을 하다. 오늘 청지 때 저기 때는 반영이 돼서 검토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1단계 8km 한계가 가진 게 아니고 2단계에 대한 기본 계획이 조만간에 빨리 기본 반영해서 고시가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1단계 인식되는 2단계는 뚝뚝 올라갈 수 없잖아요. 철제 도로시는 이 등급 기체하기 때문에 정상 맞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장수를 내놓고서 1단계가 먼저 보여주고 하고 그다음 나중에 1단계는 아주 공사기에서 한정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도 이번에 성질하면서 유튜브에서 정상적인 가족 신고에 대한 동기와 공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그런 수사를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가 1단계 계획에서 방파 보안, 일반 보안에 대한 관련 계획이 2단계 할수록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장을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2단계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반드시 계획적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 또는 경찰 감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교수님 32년간 부산시민의 공약의 영혼을 우리 보고 피부사들이 27개 분야에서 5년간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짧은 시일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리하게 지지해 주시고 또 부산시장님의 자문으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지방 김태형 안에서 대한대학교 교수님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정경환 교수님께서 연약지방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말씀해 주셔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문제가 더 있다고 하면 토론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옆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산항 신항, 부산항 진해 신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97년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여러 불법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SCP도 적용을 했고요. 현재 DCM이라는 공법도 적용하고 있고 PBD라는 공법도 적용하고 있고 약간 가속 신공항하고 틀린 점은 수심이 조금 더 가속 신공항이 깊고 그다음에 제하 계획고 공항의 계획고가 항만에서는 한 4.5m 정도인데 32m 정도 뒤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하 계획고가 높다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유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하고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페이지 74페이지를 보시면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의 충적층의 친화량하고 그다음에 홍적층의 친화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홍적층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충적층은 보시면 1994년 개량 이후로는 친화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병원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토층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연약 점수층은 충격층하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공사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길면 제가 선포고가 제대로 돼서 이 말인데 저희 용어로는 파괴가 안 되고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치마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점토층 밑에 모래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라고 분류는 하지만 세리품이라는 점토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또 모래층 사이에 점토층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치마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시공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몇천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 초짜리를 하면서 시험시공이라는 것을 하는데 시간과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시험시공을 1년만 하더라도 이 연장질환의 심한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시공 장비, 아까 PVD 장비라든지 BCM 장비, BCM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PVD 장비가 시공이 가능할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시공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74페이지나 75페이지 보면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게 1994년에 공항이 개항을 했는데도 보시면 현재까지 계측 자료가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공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패널 토론을 위해서 저 사람을 들어가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어디서 어렵게 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DIP라는 그것도 관련 저널인데 거의 매달 나오고 온라인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료 공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중에 이 계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시간만을 30년 가까이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선석이 완공되고 나면 29개 선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9개 선석에서 연장 질반에 대한 계측 자료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왼쪽에 그게 홍적층에 현재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측하고 있는 층별 침하계라는 것하고 간부 수학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계측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측에 대한 것들이 면밀히 계획이 돼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5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또 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깐사이 국제공항에 공개된 자로 하는 말씀입니다. 충격층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전문가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깐사이 국제공항하고 북한 해상 가덕도 연장 공항의 신공항실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해양 환경에 이지영 부산기술사 홍보 기술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현재 박사님께서 워낙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전문가와 그리고 주민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여기 오신 분들
교수들도 공부가 참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회가 참 유의미하고 또 여기에서 절실히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한 번씩 거론을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오현택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생태계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의 제목도 생태 가치를 고려한 신공항 건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심포지엄 제목은 친환경 건설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거 친생태 공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태 가치를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로 생태계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 박사님께서도 간단하게 그 도시화된 그림 한 장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후 조절 서비스도 굉장히 크고요. 홍수 조절 서비스도 크고 탄소 저감에 대한 흡수 능력도 해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조절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여기 해양 경관이나 해양 자산은 그 생태계 자산은 자산입니다. 정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어류에 또는 뭐 거기 여러 가지 수생태계에 피해를 많이 줄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들은 회피를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적응을 해서 되돌아 올 것이고 좀 있으면은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회복돼서 자라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류가 또는 수생태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태계 가치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접 편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한 7, 8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영양평가 단계에서나 전략 단계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를 해서 우리 이 가덕도 주변, 이 공항 주변 그리고 나아가서 하구 주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생태경제학에서 나온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반영을 해서 여기에 우리 함께 이 가치를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보고서로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의 개발을 할 때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우리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관광의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사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제주도 가서 관광의 자원으로 봅니다. 근데 가덕도 앞바다에 사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조사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가 있다는 것을 조사 보고서에서 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조류 충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히베공항 8조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일본 기술자들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류 충돌에 대한. 그래서 조류의 비행 고도, 비행 패턴, 언제 아침에 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 노선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침 시간부터 밤 시간, 저녁 시간까지 비행기가 뜨고 나를 때까지 세대를 먼저 관찰을 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기법들도 스마트해지고 AI 기법도 들어오고 좋을 겁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덕도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조류 충돌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시민단체든 전문가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조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 부분을 장기적으로 함께 이 스마트한 기법들을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해서 조류 충돌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많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설계적인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가치 평가 그리고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생태 가치를 좀 더 반영한 친생태적 공항을 건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기술사님께서 생태 가치를 고려한 친환경 공항 건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7대 역대 사업이 가장 훌륭하고 인정함을 역사적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그때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공사하면 엔지니어 근로자들이 죽음이 당연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기본이고 자연 친환경 생태적인 문제의 정치를 가지자 하는 의견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또 신공항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야 하고 또 아시아는 홍준표님께서 세계 최초이고 좋은 분도 되었습니다. 우리 빌라 중에서 대학파실파 공공 빌라를 세계적으로 국가 화살파.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친환경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재영 실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의 강인선 신공항부 공항기획과장님의 소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 공항기획과장입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속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기술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행률이 있고 그리고 주민주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 안전성은 확정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항해물이 없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그리고 세계 제2의 한국항만인 부산 신항과 인접한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항 주변의 소음 문제라든지 장애물 문제,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해상공항을 설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내 건설 사업들도 고난도 해상공사와 그리고 국방공항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상공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메가포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해상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메리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메리트 확보 용이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각지에서 나오는 굴삭토를 메리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메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예정 부지 내에서 산악을 설치하여 메리트를 확보하기 때문에 메리트 확보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을 건설할 때 간사이 공항에서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수소 차량을 운행하든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경 친환경 공항을 제하고 있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가덕도 공항 신공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그리고 항공사 등 공항 건설 운영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연합지방 계량 및 항만건설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신공항의 설계 시공이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술위원회를 시공기관이라든지 환경분야 위주로 운영하여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설계하고 시공을 선담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립이 돼서 업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는 건설공단이지만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든지 보상 업무 추진, 그리고 공항 건설 계획과 지방정부 도시계획과의 긴밀한 연계,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이제 매립하여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사실은 육지 공항보다는 고려해상의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시공성, 확장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등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토부 그리고 한국기술사회 등 전문기관협회,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을 적극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까지겠습니다. 자, 일부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방행정부가 해야 될 일, 바로 부산시민들이나 이 친환경적으로 또 산업들이 문제 등 신공항 건설 공간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또 기술적인 저희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 부산시 자문위원과 한국주체 자문위원들이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을 했으니 홍목이 주진남 건설팀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토론 무겁네요. 약간 토론보다는 이제 사전적인 얘기 조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한 26년 됐고요. 중국직이고 IF 전에 무척도 안 되고 대학원 다녔는데 토지 실현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합지원 석사를 받고 지금 가다가 이제 도로에 와서 도로를 가다가 25년 1월달에 대통령공항기사 지급하고 5월달에 우리가 가족들로 배치를 받았어요. 사태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막 시작이 오면서 보고서 능력이 기본계획 능력이 한 상당히 30%는 진행됐을 때 들어와서 이제 3월 14일 로드뷰를 만들라는 전 미션을 받고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뷰를 만들고 결국은 작년 말에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전적인 하는 게 뭐냐면 기술사의 주관 토론인데 여론의 공항 기술자로서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국토부 총괄하고 신문 총괄하고 팀장 얘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 계속 했더랐습니다. 일단 기술자 대표도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마치에서는 유명한 대표님과 나머지 어떤 토지 쪽 하시는 분들 해야 되면 진짜 솔직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민했어요. 제가 아까 사전 얘기했던 게 어렸을 때 공사감독도 하면서 장비조합도 고민해보고 백호 어떻게 될 건가, 백호 조합 어떻게 할 건가, 탐도 짜보고 한장 와가지고 배주고 그 25년대 지금 40도 넘쳤을 때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해왔거든요. 어쨌거나 뭐 요즘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요즘 기반이 알았어. 솔직히 기술자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공기 만만치 않다. 공식적인 자체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도전적인 과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순간에는 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해상에 좋은 뉴스가 안 나서 저희가 계획해서 18일 도저히 확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저희가 계획된 것 중에서 봐야 된다. 거기서 대응해가는 게 최선이 아니겠냐는 게 제 입장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술자께서 저희 보면서 되게 알아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오해를 몇 가지 수정하고 가야겠습니다. 아까 정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1m 표고에 따라서 DCM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이게 상세가 발표되지 않고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대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격거리를 80m로 늘리면서 횡표하고 일종의 횡표에 걸리고 회수를 했습니다. 과거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수평구현에 대한 조합 작용하는 부분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갖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져야 될 문제가 실질적인 기본 설계하고 실질적인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기본 계획 자체가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고시를 통해서 이 사업이 법적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게 첫 번째 거예요. 이 기본 계획의 법적 지위를 얻으려면 사업 기간과 추정 사업을 확보하는 게 하나 한 달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 계획 수립하였고 여기 오늘 그 많은 그 지자체에서 지적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 강서구 총장이었던 이제 기술자의 시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큰 얼기를 써놨고 이게 뭐 공기가 정부가 제시한 공기가 뭐 바꿔 챙기지 않지 않습니까? 추정한 공기고 저희가 계획된 공기에서 최대한 낮게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 문물사분도 계시고 건설사분도 계시고 기술사분들께서 저희가 완전히 문제에서 구현 가능한 건 적극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구현하게 약간 좀 의지하게 중요한 거에서 작은 대안을 찾아주실까 이게 저희가 만든 기본계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부 정치인데 교류 스트라이크 말씀하셨잖아요. 공항의 생존적인 문제예요. 환경 용도가 아니냐. 공항은 교류 스트라이크 있으면 그 비행기 안 와요. 그래서 걱정을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제일 크고 신공항 가능성 빅프로젝트 책임자가 우리 도로미 공항 기술사부터 토목 정보가 신공대에서 한국이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나 인품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제가 빅프로젝트 많이 했는데 세워 비행기 하는데 옛날 건설교 국제에 당했는데 행정기들이 그 대부분이 있어. 설명해도 몰라요. 상공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규정이 다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빅프로젝트 31년간 부산시는 원했지요. 5년 안에 끝내랍니다. 5년 안에. 5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친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설명합니까? 우리 기술사들이 설명해요. 이제는 여 기술사의 해양기술사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수리, 해금을 기술사들이 다 공헌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수리가 후기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하고 특히 홍범기 과장님은 오늘 보니까 조금 든든합니다. 기술사가 돼가지고. 그는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은근한 박사님, 한사님, 대학 교수님도 그런 사람 앞에 실질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5년 안에 끝나는 기술적 과제. 또 강서구 추정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 기술사. 요새 기술사들이 정치계에 많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까 기술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는 힘을 모아가지고 전 시간을 한국의 사람이 싱가포르 차이공항 이해해주세요. 싱가포르 지하철 상대로서는 한개 라인은 김치 라인. 여러분 신분하게 가보시죠. 그것이 다 사우디 리비아 한국 사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제대로 신한민주를 건설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또 과장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신뢰가 확답니다. 감사드립니다.